A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영남대병원 가정의학과 정승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남대병원 가정의학과 정승필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알레르기가 있다, 뭐 비염이 있다, 이 음식 알레르기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정확히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체질 같기도 한데 알레르기란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예,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에서 벗어난 과민 반응을 의미하고 그래서 정상인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민감한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반응이고요. 또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온다든지 이래서 나타나는 건데 주로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기관지 천식,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이걸 3대 알레르기 질환이라 하고요. 특히 그 외부 물질과 또 체내에 있는 항체가 이제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나와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뭐 대표적인 건 하나의 진드기 같은 거 집안에 뭐 이렇게 진드기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몸 안에서는 그 진드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나의 이제 그 공격하는 걸로 인식을 하니까 우리 몸에서 막 총을 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재채기도 나고 콧물도 나고 이제 그런 증상을 우리가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공격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아이고.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지금도 막 몸에 막 두드러기가 일어날 정도로 단어만 들어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진드기 말고 또 꽃가루도 있고 또 어떤 물질이 있을까요? 뭐 집안에 이제 먼지도 있고요. 먼지 속에 이제 진드기가 있죠. 그리고 곰팡이 같은 거. 그리고 애완동물 요즘 많이 키우시니까 네. 애완동물의 뭐 침 같은 거, 또 털, 고양이 털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런 이제 뭐 이게 집집마다 좀 이게 좀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에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제 1년 내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에 계절성으로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제일 이제 흔한 그 원인을 하면 진먼지, 진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 같은 경우는 그 계절만 피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그 곰팡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네. 제가 얼핏 듣기로 알레르기가 우리 몸의 비만 세포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비만이면 알레르기가 더 잘 생긴다는 뜻인가요? 예, 그 이름이 이제 비만 세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 이제 마스트 세포라고 그럽니다. 마스트 세포를 세포.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만 세포인데 뭐 비만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 비만 세포 안에 보면 히스타민이라는 이제 그 물질이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외부에서 우리 몸을 공격할 때 우리 몸에서 그 총을 쏴야 되잖아요. 네. 그게 히스타민입니다. 네. 그래서 그 비만 세포가 그 히스타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곰팡이나 진드기가 들어왔을 때 그게 자극이 되니까 비만 세포 안에 있는 히스타민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 몸 퍼지면서 두드러기, 뭐 콧물, 재채기 이렇게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뚱뚱한 비만이 아닌 그냥 세포 이름이 비만 세포. 네, 비만 세포가 가진 히스타민이 온몸에서 터지면서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네. 그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이런 거 외에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뭐 두드러기가 대표적이고 이제 가렵고 그다음에 혈관 이제 부종, 그다음에 콧물이 계속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재채기, 또 코막힘, 또 심하면 천식도 올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 전신적으로 퍼지니까 이게 호흡곤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나필락틱 쇼크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119 막 빨리 연락해서 또 병원에 오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꽃가루가 들어왔을 때 그 비만 세포의 표면에 있는 그 임뮤노글로불린 E 항체, IgE라는 그 항체가 자극이 되면 거기서 이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는 거죠. 결국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서 나와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 뭐 재채기, 콧물, 두드러기, 가려움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천식, 또 아나필락틱 쇼크 이렇게 다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교수님 제가 알레르기가 좀 심하다고 했잖아요. 네. 제 집사람도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네. 아이가 그대로 저희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혹시 알레르기가 유전이 되나요? 유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체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체질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한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측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자녀 중에서 이제 한 50%, 그 양측 부모가 다 이제 있는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한 75% 정도 이렇게 온다고 돼 있고, 환자의 75% 정도가 25세 이하에서 알레르기가 생기기 때문에 대개 이제 이 그런 그 센시티제이션, 그 감작이 소아 때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원래 나는 살면서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생겼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원래 고양이 알레르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뭐가 생겨서 검사를 해보니까 고양이 알레르기가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갑자기 이런 게 어느 날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레르기라는 게 결국 항원하고 항체의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원하고 항체가 반응이 되면 우리 몸에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원 항체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거는 외부에서 우리 몸을 공격할 때 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있는 건데, 얘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게 예민해지는 거죠. 예민해져 가지고 어떤 그 조그만한 자극에도 예. 지나치게 반응하는 이제 어허. 그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 B세포나 T세포, 거기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기억하고 있는 세포가 한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 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세포가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네. 어떤 식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 좀 알레르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 뭐 체질이 바뀌었다 이런 말도 맞는 말이겠네요.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아는 알레르기는 어떤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급격하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데,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 만성 알레르기로 바뀔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알레르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급성 알레르기에는 아까 비만 세포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IgE, 그러니까 임뮤노글로불린 E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는 외부에서 어떤 그 음식이나 또는 뭐 공기나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급성이라고 그러고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임뮤노글로불린 G라고 있습니다. G. 그거는 이제 주로 음식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요거는 금방 나타나지 않고 뭐 한 며칠 후 또는 몇 달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지연성 알레르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연성 알레르기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음식이 원인인 알레르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요. 일단은 음식 알레르기는 이게 어떤 건지, 또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것은 임뮤노글로불린 E를 검사합니다. 즉각 반응. 네. 대부분의 병원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임뮤노글로불린 G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이게 병원으로 이제 들어와서 임뮤노글로불린 G도 이제 검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면 임뮤노글로불린 G 항체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음식, 예를 들면 우유라든지 또는 뭐 밀가루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음식이 들어왔을 때 항원 항체 반응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또 히스타민도 나오고, 그다음에 염증 물질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질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원인을 잘 모른다는 지연성 음식 알레르기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제 지연성 알레르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임뮤노글로불린 E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대체로 이제 알죠. 네. 여기 보면 뭐 복숭아에
복숭아 먹었을 때 갑자기 알레르기 네네. 있다 가려움 그러면 엄청 심해요. 그건, 아, 진짜요? 그건 IgE 네. 이 즉각 반응이라고 그러지.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건 대부분 이제 알고 있고. 그렇죠. 근데 IgG는 한참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며칠 후에 나온다든지 몇 달 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떤 음식 때문에 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IgE만 검사를 하지 말고 이제는 IgG도 같이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어떤 물질이 우리에게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뭐 음식을 피하면 되겠는데 요즘 그 음식 중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이 많은데 이것도 어떤 알레르기에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이제 뭐 음식 알레르기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지만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유전자 GMO로 네. 해서 유전자 조작 음식도 많이 나오고 뭐 꼭 그것이 뭐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또 음식의 패턴이 또 패스트푸드라든지 또 특히 이제 밀가루 뭐 그런 어떤 도정을 많이 한 네. 그런 빵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그리고 또 유제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몸에 좋다고 하는 채소 또는 과일 이런 데도 IgG가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 음식이 뭐 이렇게 뭐 동물성 또 식물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 자체가 내 몸에 있는 IgG 항체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음식 알레르기가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쉽게 말해서 잘못 먹으면은 좀 비워내면 되잖아요. 뭐 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설사가 나고 나면 이제 끝이 날 거라 생각하는데 전신에서 이렇게 뭔가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연성 음식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그 음식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음식에 IgG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또 먹고 싶고 맞아요. 또 이것도 속상해요. 약간 중독이라고 보시면 먹고 되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내 몸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 먹으니까 이제 염증 물질이 나오겠죠 이야. 몸에 그게 이제 전신을 퍼지면서 뇌에도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저 관절 같은 데도 갈 수가 있고 또 혈관도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항원 항체 반응 또는 그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 이런 것들이 내가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거꾸로 항원 항체 반응이 내 몸에 있는 어떤 특정한 내 몸의 성분 어떤 내 몸하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항원 항체 반응이. 그렇게 되면 그런 질환을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 자가 면역 질환도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연형 알레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들거든요. 지연성 음식 알레르기 검사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를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글루텐, 밀가루, 뭐 쌀보리에도 좀 나오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비만인 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해산물에는 조금 적게 나오지만은 이제 땅콩이라든지 땅콩이 엄청 높네요. 예, 우와. 그런 데도 좀 높고요. 이분은 특히 그 마늘과 같은 뭐 이런 데도 많이 높고 저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높은 거예요? 예, 항체가가 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음식을 좀 이렇게 이렇게 저기 빨간색으로 나오는 음식을 네. 한 2달 정도를 빼고 나서 살이 한 8kg 우와.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였던 그런 분인데 또 이런 분들이 이분이 아토피도 있었지만은 그 편두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편두통도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와, 예. 저도 평소에 편두통을 좀 달고 사는데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져요. 근데 병원 가면은 이런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되게 보통 IgE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 패치 검사도 하고 또 혈액 검사도 하지만 IgG 검사는 주로 혈액으로만 검사를 하게 되고요.
아마 이제 혈액 검사로 대부분 IgG하고 IgE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해주신 이제 IgG 항체 검사 저도 사실은 꼭 받아보고 싶어요. 알러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를 잘 알고 싶은데 근데 한간에서는 뭐 과잉 검사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 또 비용도 좀 비싼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알레르기, 뭐 비염, 뭐 그다음에 알레르기 아토피, 그다음에 뭐 천식, 토탈 해가지고 숫자가 한 2천만 명 정도. 2천만 맞네요. 명이요? 예, 그래서 뭐 물론 그것이 이제 원인이 뭐 이제 외부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 또 미세먼지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원인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알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는 IgE만 했지만 이제는 IgG하고도 이제 같이 검사를 하고 IgG가 얼마 전까지는 국내에서도 검사가 안 됐고 또 상당히 비쌌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조금 이제 값도 싸지면서 그렇게 쉽게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용은 조금 두 가지를 같이 하니까 비용은 조금 들지만은 기존의 어떤 치료, 알레르기가 오래 가지 않습니까? 네. 어떤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되지 않거나 또는 그런 어떤 증상들,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한 추가로 IgG를 같이 검사를 해보는 것도 비용 효과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IgG 항체와 또 주의력 결핍 증후군인 ADHD 호전을 다룬 어떤 희망적인 논문이 발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얼핏 생각하면 이게 무슨 상관이지 싶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2011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란셋이라는 그 세계적인 논문에서 그 연구를 했는데 ADHD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반 식사, 그다음에 그 이제 유기농 식사, 네. 그다음에 IgG 제한 식사 그렇게 세 가지를 이제 줘서 3개월을 이제 봤는데 특이하게 그 IgG 제한 식사를 준 아이들만 ADHD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이제 음식의 알러지가 이게 지연성 알러지가 그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그 ADHD 아이들한테 상당히 그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져 있고요. 이런 말 있잖아요.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당신이 먹은 음식이 곧 당신이다, 몸이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알레르기 치료 방법을 살펴보다 보면 회피요법 있잖아요. 그 음식을 피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알레르기가 있다면 무조건 그 음식을 안 먹어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IgE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반응이니까 그건 뭐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네. 근데 IgG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은 검사를 해서 그 지연성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멀리하고 그게 이제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길어도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그게 바뀌기 때문에 음식이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회피하는 것이지만 음식 같은 경우는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검사를 해서 가능하면 이제 그 IgG 항체 값이 낮은 그런 음식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또 봤지만은 그 장이 이제 굉장히 이게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음식에 저렇게 IgG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장 점막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 가지고 독소 같은 것이 이제 많이 빠져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그 유산균이라든지 또는 효소라든지 이런 걸 써서 이제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죠. 네. 오늘의 계기로 이제 IgG가 뭐냐고 물으면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뭔지 이야기를 알지. 이렇게 외우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레르기 질환이 면역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맥락에서 피부염 같은 아토피 질환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을 지키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퇴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예민해져 가지고 원래는 그 아주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외부의 물질에 의해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래서 거기서 히스타민 같은 게 나와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 뭐 특히 피부에 오면 아토피고 그게 이제 폐나 점막으로 오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고 그게 뭐 예를 들면 뇌로 가면은 뭐 또 다른 그런 질환이고, 그다음에 이 어떤 근육이나 관절 쪽으로 가면 그 관절염이 되는 것이고, 또 혈관으로 오면 뭐 루푸스 같은 것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염증이 오래 가면서 염증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질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토피는 피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토피가 피부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전신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알레르기가요, 참 지긋지긋합니다. 안 떨어지잖아요, 나에게서.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완치를 진짜 희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들어보니까 면역 치료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 방법을 쓰면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항원 항체 반응이 긴장이 돼서, 지나치게 긴장이 돼서 나타나는 거니까 자극을 이제 조금씩 주는 거죠. 조금씩 줘가지고 얘들이 나중에 적응하게끔. 얘들이 나중에 이제 둔감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이 탈감작 그런 면역 치료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효과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효과가 뭐 그다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게 개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또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 치료에 좀 반응을 하지 않거나 좀 치료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혀 밑에 설하 치료도 있고 또 피하 뭐 주사도 있고 한데, 요즘 최근에는 그 IgG하고 히스타민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피부에 주사하는 그런 치료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면역 치료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 치료가 또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모든 치료가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면역 치료도 그렇고 탈감작 치료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고요. 또 기간도 우리가 뭐 이게 어떤 사람은 3개월 정도 걸리죠, 어떤 사람은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또 그게 사람에 따라서 또 잘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주치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제일 좋은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흔하게는 비염, 천식과 같은 여러 가지 알레르기 증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궁금증이 해결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실까요? 예, 그 알레르기 질환은 뭐 종류도 많고 또 원인도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대부분 이제 IgE를 주로 검사를 하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지연성 알레르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이제 요즘 최근에는 이제 아이들 아토피뿐만 아니고 그 ADHD 그리고 이 자폐성 그런 질환들도 아주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어떤 그런 임신, 또 임신했을 때도 이게 또 IgG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사전에 우리가 예방도 할 겸 검사도 좀 하고 해서 어떤 미리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잘 낫지 않는 오래가는 그 천식, 오래가는 그 알레르기, 뭐 이런 또 만성 두드레기 이런 환자분들은 어떤 지연성 알레르기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알레르기와 거의 20년째 지금 끈질긴
인연을 맺고 있는데 이참에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치료를 받지 않고 살아왔었는데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이참에 정확하게 알레르기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려면요. 나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이나 물질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지름길 중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건강한 식습관이 내 건강을 또 지켜준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가정의학과 정승필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원 씨, 예은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